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LNF 한번 봅시다. 많은 분들이 LNF를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잘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꼭 분석해서 올릴 필요가 있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한번 주말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LNF 왜 이렇게 가격이 질척거리는가? 그 원인은 뭐고 향후의 목표 가격은 얼마일까?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석 자료를 냈는데 그것을 좀 요약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25만 원대에서 이제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죠. 30만 원대와 25만 원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 에너지를 뚫고 언젠가 한번 뚫고 올라갈 그 가능성 아니면 무너질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이제 현재 장존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 반대로 MACD는 마이너스 쪽에서 영구처선을 오어서 다시 이걸 뚫지 못하고 힘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은 뚫고 올라올 것이다. LNF가. 그래서 3만 원 정도의 시를 한번 기록하지 않을까. 30만 원 정도를 기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목표 가격은 우리 LNF는 30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동사의 최근 수급치를 보면 뭐 기관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 예, 외국인 기관 모두 물량을 좀 사는 것보다는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이게 이제 공매도 잔고가 122만 주였는데 최근에 190만 주까지 잔고가 오히려 느는, 제가 봐서 이 종목 롱숏에 걸려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이나 다른 종목을 사고 LNF를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 그러한 롱숏 전략에 LNF가 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가능성, 롱숏에 숏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 한 가능성, 이거 이외에는 특별히 설명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공매도가 증가한 이유는 따라서 롱숏을 풀어서 반대로 우리 LNF가 이제 매수로 환매수로 돌아서려면 이제 숫자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실적이라든지 다음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오더 건이 크게 나올 수밖에 나와야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올 1월 1일부터 LNF,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의 수익률을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에코프로 BM 이제 168%, 우리 LNF는 98%, 포스코 퓨처엠은 36.88.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더 나은데 이 시총을 보면 에코프로 BM이 25.7조, 다음 포스코 퓨처엠이 29.4조, 우리 LNF 9.2조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15조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쉬워 보이는 않는 모습.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이 좀 고평가되어 있다. 에코프로 BM보다도 시총이 더 높다는 게 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가 좀 숫자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것을 비교하는 피어그룹 비교에 있어서는 LF는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믿고 참고 견뎌야 되는데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과 LNF의 매출액을 한번 봅시다. 2022년에는 3조 8,870억, 에코프로 BM은 5조 3천억, 올해 이제 우리는 LNF는 6조인데 에코프로 BM은 9조. 네. 24년에는 우리가 8조, 얘들은 11조, 10조를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 약 3분의 2 가격? 뭐 이 정도의 모습이 지금 70% 정도의 매출액 비중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동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2022년에는 우리 LNF는 2,660억, 그 다음에 BM은 3,810억, 23년 올해는 2,400억, 에코프로 BM은 6,100억. 벌써 이제 여기서 더블 차이가 나버리죠. 네, 이러한 모습들이 현재 가장 큰 동사가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밀리는 모습. 매출액도 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뭐 더블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시가총액의 차이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래도 에코프로 BM의 3분의 2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이제 우겨봤자 시장은 의외로 1등만을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죠? 네. 이왕이면 1등, 그리고 향후에 성장력과 수익력이 더 가는 그런 모습 있는 종목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모습.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 그대로 녹아나 있는 게
LNF와 에코프로 BM의 숙명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중요한 건 또 영업이익률의 차이인데 22년에는 6.9%에서 7.1%. 네, 큰 차이는 없었어요. 23년은 5.1에서 6.6. 네, 여기서 이제 차이가 1% 넘게 차이가 나죠. 24년에는 7.3%에서 8%. 23년이 유독 우리 LNF가 에코프로 BM에서 모든 면에서 크게 밀리는 그러한 모습, 차이가 확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 모든 면에서 LNF가 좀 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퍼드 한번 봅시다. 22년은 30배 대 88배, 23년은 31배 대 67배, 24년은 19배 대 48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리 뭐 에코프로비엠이 내려오든지 NF 올라가든지 이렇게 서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은 꼭 또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가는 놈에게 더 많은 밸류에이션과 높은 밸류에이션과 더 많은 수급이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게 현재 시장의 트렌드다. 그렇게 되면서 롱숏에 걸리면서 LNF가 숏 쪽에 포함이 되면서 두들겨 맞고 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본 생각에서 차이는 그런 면들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최근에 주가 하락 이유는 뭐냐? 우리 LNF가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좀 소외받는 이유는 뭐냐? 첫째, 고객 다각화 지연이다. 그렇죠? 현재 동사에 대한 일부 시장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고객 다각화에 너무 약하다. 즉, 누구에게 많이 의존하느냐? 테슬라발로 들어가는 LG엔솔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거죠. 국내 양극재 업체 간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역사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온 과정에서 2022년에 확 서로 차이가 나면서 벌어졌다는 거죠. 이 발생한 비동조화 현상, 그 전까지는 서로 밸류에이션들이 비슷하게 갔는데 LNF나 에코프로 BM이나 퍼스코 퓨처에서 비슷하게 갔는데 2022년부터 확 비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동사의 업스트림 확장 비중이 낮은 점과 업스트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광산 그것을 전구체를 만들고 다시 전구체를 가지고 뭐 양극재에게 이렇게 주고 이러한 큰 어떤 서프라이 체인이 없는 그러한 동사의 약점이 특정 이 시장에서 노출이 됐고 반대로 에코프로 BM은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잘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사가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렇죠? LNF와 LG엔솔과 그 다음에 테슬라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좀 지속적으로 뭔가 밸류에이션에서 문제, 차별화가 생겼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보는 가장 큰 이유죠. 그 다음에 동사는 CNGR이라고 중국 전구체 1위 기업 외에 국내 전구체 합자 설립을 결정하였기에 최근에 결정했죠. 업스트림 비중에 대한 다소 우려 불식은 해소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언제 이제 시작 잡을 때면 2,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발표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전구체 생산은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것이다. 또 향후 고객 다각화를 통해 고객사 의존에 대한 우려도 경감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차이는 이러한 점에서 LNF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고객 다각화가 지연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상대하는 우려가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업체 대비 할인 요인이 해소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에도 좋은 플랜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고객 다각화가 힘들고 하나의 고객에 좀 몰빵되어 있고 다음에 업스트림이 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이렇게 광산부터 원재료의 생산까지를 일렬로 구성되어 있는 LNF와 다른 모습 이러한 차별적인 요소가 멀티플을 많이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테슬라를 보면 동사와 테슬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테슬라의 중국 공장이 있고 미국 공장이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중국 공장은 주로 원통형으로 많이 만드는데 LG엔솔과 중국의 CATL과 BYD가 서로 공급을 하죠. 현재 LNF가 80%를 LG엔솔에 이제 의존을 해서 물량을 공급하는데 NCMA 원통형이 들어간 NCMA 최첨단을 지금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2019년에는 LG엔솔에 거의 이것이 공급이 안 되다가 2022년은 24%약 31만 3천 대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양극재 NCMA를 지금 LG엔솔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공장은 테슬라 미국 파나소닉이 거의 뭐 100%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스미토모라는 광산회사가 이제 전구체나 양극재를 이제 공급을 하죠. 근데 최근에 LNF가 직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 공장하고 미국 공장에 직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2월 28일에 체결이 됐어요. 2년간 공급 계약이 돼 있고 6.5만 톤, 약 44기가와트 정도이고 금액은 3.8조 수준. 이게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에 직접 이렇게 공급하는 직납에 대한 그러한 효과 때문에 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좀 나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추가로 알파가 없다는 거죠. 알파가 없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걸 2년만 공급하지? 공급이 너무 기간이 짧은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비를 걸면서 동사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구조도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NF의 고객사의 비중을 나눠보면 LG엔솔이 80%, SK온이 15%, 기타가 5% 이렇게 정도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2025년으로 가면 LG엔솔의 50%로 이제 줄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줄이고 SK온도 15에서 20%로 늘리고 글로벌 전기차 업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직납하는 비중 또는 뭐 포드나 GM 같은 데서 직납하는 비중을 30% 늘리는 이 계획.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동사의 멀티플이 저평가받는 이유를 해소를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되어 있냐? 삼성 SDI의 56.9%, SK연의 31.4%, 기타 11.6% 이렇게 되어 있죠. 에코프로 BM은 LG엔솔의 지금 남풀목표가 삼성 SDI와 SK연하고 기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에코프로 BM이 막 이렇게 다각화가 되어 있다 이런 모습은 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LG 엔솔과 테슬라에만 일방적으로 묶여 있는 우리 LNF가 시장에서 조금만 더 다각화를 한다면 에코프로 BM도 그렇게 크게 다각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의 열의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해보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이제 가격이 하락되어 있는 이유는 한국 양극재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희석 가능성. 지난번에 이제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허락을 받았다. 까봤더니 뭐 폭스바겐의 자회사이다. 실제적으로 중국 기업이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내년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 같고 또 중국과 계속 화해 제스처를 미국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서로 화해의 속도나 강도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확 뒤집어진다면 빠르게 되고 화해가 강도가 세진다면 미국 기업, 미국으로에 대한 진출, 중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혹시 열려 있는 게 아니냐 이 두려움 때문에 양극재에 대한 미국 시장에서 프리미엄들이 좀 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했다. 그렇지만은 까보니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판단을 한다. 왜냐하면 청정 에너지 관련 기술 및 공급망이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점에 대한 경계심 및 자체 공급망 확보에 대한 의지는 그동안 미국에서 정권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방어를 치면서 일단은 한국 양극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지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결말이 됐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미국도 어느 정도 한국 양극재 이번 텀으로만 허락을 해주지만 그 다음 텀부터는 반드시 경쟁을 붙일 가능성 그리고 자국 내에서 힘이 생기면 반드시 독과점을 주기보다는 경쟁을 붙일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만약 그게 이제 시장이 먼저 선반영돼서 온다면 그 시기가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그런 우려움과 두려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양극재 업체의 미국 시장을 독점하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2024년 미국
조기 대선 이후에 미중 관계의 변화, 이 가능성에 의해서 허물어질 가능성, 하지만 미국이 청정 에너지 관련 기술 및 공급망이 중국에 너무 과하게 편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어느 정권이든 공화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아주 싫어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꼭 그걸 믿으면 안 된다. 중국이 싫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독과점을 싫어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풀릴 가능성은 100%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게 언제 시장에 선반영이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하반기 우리가 좀 깊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여러 어려움이 있고 여러 모든 악재들이 시장에 이미 가격이 선반영이 돼서 나왔다. 그러나 이제 까보면은 동사는 실력은 있다. 네, 양극재를 만드는 실력은 있다. 현재 동사의 매출은 니켈 비중 90% 이상인 NCM의 양극재와 니켈 비중이 50에서 70% NCM 양극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에 NCM의 알루미늄을 첨가하면 훨씬 더 출력도 좋고 다양한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에 들어가도 모양도 더 예쁘게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폭발하거나 이런 면도 줄일 수 있고 이게 아주 고가의 고급 기술의 양극재가 NCMA죠. NCM 단순한 것보다도 알루미늄을 첨가해서 만든 이 양극재가 더 고가인 거죠. NCM의 양극재는 소위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분류되는 제품이며 높은 에너지 밀도를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 내에서도 프리미엄 세그멘트에 주로 들어간다. 고급차에 들어간다는 거죠. NCM의 양극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된 NCM 양극재에 알루미늄을 추가한 고품질의 하이니켈 양극재이다. 이걸 이제 동사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거죠. 업계에서는 NCM의 양극재를 4온계, 3온계가 아니라 4온계로 부르기도 하죠. 난도 높은 공정을 통해 NCM 양극재에 알루미늄을 추가해 전기차 주행거리와 출력, 배터리 안정성과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양극재이다. 온통형, 각형, 파우치형 배터리 등 다양한 폼팩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동사는 NCM뿐만 아니라 니켈 함량을 80% 이상 높인 NCM의 양극재 생산을 구축을 하고 있다. 동사의 NCM의 양극재는 현재 LG 엔솔을 통해서 온통형 배터리에 공급되고 이는 글로벌 전기차인 테슬라에 납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테슬라 배터리비 종류별 출하량을 보면 2023년에는 LFP가 44%, 그다음에 NCMA가 21%, 그다음에 NCA가 35%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색으로 돼 있는 NCMA가 향후에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 이 가능성에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동사에게 유리하죠. 그래서 테슬라의 NCMA 배터리 전기 출하량이 좌측인데 이 전기차가 이렇게 출하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LNF의 매출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동사와 그리고 오히려 테슬라와의 매출액은 상당히 비례하는 모습, 정비례하는 모습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좋은 장점들이 기술력이 있고 테슬라의 Q에 굉장히 의존해서 늘어나는 동사의 매출액 등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저평가받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동사의 이제 이렇게 저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는 직납 기간이 짧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년간 계약을 한 거죠. 긴 농기간이 아니고 회사는 이에 대해서 여타 업체 대비 공급 계약 기간이 짧은 것은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양산 주기가 단축됨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게 자꾸 이제 이제 기술력이 변동하면서 소재나 이런 개발이 빨리 되면서 배터리의 내용도 양극재가 바뀌는 거죠. 동사가 2024년 완공할 구지 3공장에서 향후 직납 물량 생산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을 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짧은 것은 뭔가 동사에 대해서 페널티적인 요인이 아니라 기술 개발력으로 양극재의 실력이 퀄리티가 바뀌는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동사의 개발 속도를 살펴보면 지난 3년간 LG에너지 솔루션을 통한 테슬라 공급 과정에서 동사의 제품 개발 및 양산 속도가 보다 가팔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낼 수 있죠. 2020년 니켈 비중 90%인 NCM의 양극재를 세계 최초 양산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니켈 비중이 92%인 NCM의 양극재 또한 세계 최초로 양산을 개시했죠. 또한 내년부터는 니켈 비중이 90%인 NCM의 양극재를 생산을 앞두고 있다. 이는 글로벌 선두 전기차 업체양 공급 과정에서
에너지 밀도 개선을 위한 소재 혁신 속도가 경쟁 업체 대비 빠르고 가파르고 속도 있게 나가는 그러한 것을 반영한 그러한 짧은 계약이지 이게 동사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은 아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사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를 찾아본다면 다양한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제품을 참 다양화시키고 있죠. LNF의 다각화는 고객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제품 포트폴리오도 나타나고 있다. 고객을 다변화시키는 포트폴리오와 제품도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현재 주력 제품인 니켈 비중 90% 이상인 NCMA 양극재는 높은 에너지密도를 기반으로 전기차 시장 내 프리미엄 세그먼트에 사용되고 있다. NCMA가. 한편 전기차 시장의 엔트리 모델 라인업이 확대되면서 중저가이죠. 동사도 신규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전압 배터리용 양극재와 LFP 양극재 출시를 앞두고 있다. 고전압 배터리용 양극재와 LFP 양극재 이 두 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동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고전압 배터리용 양극재는 뭐냐? 고전압 배터리용 양극재의 경우 동사는 니켈 비중 60% 내의 NCMA 양극재 출시를 준비 중이다.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터리에 있어서 고전압 구동은 기존 셀 구조의 변화 없이도 고용량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극 표면에 극심한 부반응과 전극환 물질의 구조 붕괴 단점이 있어 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편 양극광 물질 결정 구조가 다결정에서 단결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고전압 구동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니켈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고전압 양극재의 상용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결정으로 바뀌면서 에너지 밀도를 개선시키는 니켈 비중을 높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신기술의 양극재가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단결정, 다결정, 이 배터리의 양극재에서 단결정, 다결정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단결정 양극재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단결정 양극재는 뭐냐? 이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터리 공부를 공부하면서 단결재 양극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제 공부하기 힘들 것 같아요. 현재 상용화된 전기차에 적용된 배터리 양극재는 여러 개의 금속 소재가 모인 다결정이다. 하나의 금속 소재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금속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죠. 이게 다결정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다결정 양극재는 충전과 방전이 반복될수록 소재 사이에 틈이 벌어진다는 거죠. 다결정이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급속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네, 서로 소재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반대로 단결정은 입자가 부서지지 않아 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단결정은 하나의 그런 금속 소재로 이루어진 단결정은 추가 공정이 가공하는 공정이 필요하고 작동 전압이 커서 배터리 온도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전극 공정의 일부인 놀 프레스 과정에서 단결정 입자가 손상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다. 이 때문에 양산 초기에는 순수한 단결정이 아니라 다결정과 섞어서 생산하는 것이 최근의 대세라는 거죠. 니켈 함량을 높이는 하이니켈 양극재에서도 60에서 90% 사이의 니켈 소재를 섞어 쓰면서 배합 비율은 서로 이제 비공개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단결정의 이제 장단점인데, 그래서 LNF는 10%가량의 단결정 양극재를 섞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단결정 양극재 비중은 배터리 셀 업체가 결정을 한다. 단계적으로 배합 비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단결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구성 확보를 위한 코팅 기술과 성능 품질이 판가름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입자 크기를 키우면 표면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인 거죠. 단결정은 입자 크기가 커지면서 다결정은 작은 입자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게 열을 가하거나 충방전하면서 틈이 벌어지면서 이제 충전력이 떨어지는데 단결정은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신 단점도 많은 거죠. 뭔가 다시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해주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높은 온도의 소선 공정이 필요하다. 온도가 높아지면 양극재 표면의 불량률이 많이 나온다. 이를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가 단결재 양극재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고전압 배터리용 양극재 개발이 되고 있는데 단결재를 많이 섞어서 쓰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
LFP 양극재도 동사가 이제 공급을 할까 생각이죠. LFP 양극재의 경우 현재 동사 최대 고객인 LG엔솔용 전기차용 LF 배터리 연구 개발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양극재가 주로 탑재되는 테슬라에서도 LFP 배터리 채용을 확대 중에 있다. 이에 따라 LFP 양극재 시장을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면 2025년 양산을 목표를 하고 있다. 아직 이제 LFP 양극재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러한 모습이 현재 동사가 새로 노력을 하고 있는 신상품에 대한 특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사의 장점은 전구체 기업을 이제 조인트 벤처로 설립을 하는 거죠. 네, LS와 2022년 발표된 미국 IRA 법안 이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수령에 있어서 북미 및 미국 FTA 체결된 국가 내 배터리 공급망 확보는 매우 중요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소재 관련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이로 컸던 만큼 중국에 지해서 공급망 확보 또는 원소재 밸류체인 통합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LNF는 2011년 전구체 자회사 JH화학공업을 설립했죠. JH화학공업을 설립하여 전구체를 조달하고 있지만 해당 자회사의 2021년 및 2022년 매출액이 407억하고 461억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 전구체 생산력이 미미하다는 거죠. 자회사는 가지고 있네요. 동기간 LNF의 원재료비가 7,810억 및 3조 3,300억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원전의 내재화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죠? LNF 원재료의 비가 21년 7,810억, 22년 3,330억에 달하는데 이 자회사의 전국 매출액이 그대로 470억, 461억, 407억, 461억이었다면 여기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들이 극히 적었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 동사가 자체 내 자회사 이외의 전구체를 주로 받고 있는 중국의 CNGR, 글로벌 전구체 1위와 하유 코발트 이 두 회사를 통해서 전구체를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그 중에서 비중이 큰 것은 CNGR이라는 글로벌 1인 중국 기업에서 전구체를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LNF는 CNGR과 전략적 사업을 협력을 해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그 시점을 전후하여 CNGR로부터 전구체를 조달받아 NCM의 양극재 생산을 크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 요구로 인해 소싱 다변화 또는 내재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고 이는 2023년 6월 발표된 국내 전구체 합자법인 설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LNF와 LS는 전구체 국내 합자법인 설립을 합의하였고 1조 원 이상의 투자비를 집행하여 향후 전구체 생산 능력을 12만 톤까지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차 신설 물량 약 4만 톤으로 추산되며 2025년에서 26년 상업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앞으로 이제 3년 정도가 더 남아있네요. 26년에 LNF의 양극재 생산 능력이 40만 톤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 2차 물량 가동 시 내재화 비중은 약 10%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12만 톤의 전구체 생산 능력이 전부 가동될 경우 전구체 내재화 비중은 약 20% 이상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 필요한 공급망은 일정 부분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죠. 이제 공장을 치면 2025년에 공장들이 많이 완공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조인트 벤처에서 들어오는 전구체의 어떤 공급도 나름대로 서로 잘 아구가 맞아떨어진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 필요한 공급망 일정 부분 준비가 완료됐다. 전구체 가격이 킬로당 16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1, 2차 신설 물량 약 4만 톤이 100% 가동 시 약 8천억의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전망이 되었다. 이 조인트 벤처 이야기죠. 또한 현재 합작법인이 궁극적으로 신설하고 하자 물량 12만 톤을 전부 가동될 경우 2.4조의 매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전구체 업체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이 5.4%를 적용할 경우 영업이익은 1, 2차 물량 가동 시에는 430억, 12만 톤 전역이 가동될 때는 약 1,300억까지 이익이 증가할 그런 성장성이 나타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와의 조인트 벤처는 굉장히 동사에게 천군만마를 얻는 좋은 플레이다.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회사와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작업을 받고 있다. 좀 시간의 문제이지 이제 잘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에코프로 비행과 많이 차이가 났던 생산 능력도 지속적으로 동사가 확대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NF의 향후 4년간 생산 능력은 연평균 43%의 고성장을 시현할 전망이다. 2020년 10만 톤에 불과했던 생산 능력은 부지 3공장 및 국내의 추가 투자에 힘입어 2026년 42만 톤까지 확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 부지 3공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는 차세대 엔심의 양극재에 집중되어 있어 기존 고객처 외 신규 고객군도 차세대 소재에 대한 관심 증가 및 발주 요구로 기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2026년 42만 톤 생산 능력의 전망치도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2026년에 42만 톤 머릿속에 확 여러분들이 숫자 좀 넣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제 에코프로 그룹과 돌아와서 에코프로는 42만 톤을 2025년에 42만 톤이죠. 네. 우리는 LNF는 26년에 42만 톤, 에코프로 그룹은 26년에 55만 톤, 약 15만 톤의 차이가 여전히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캐파를 늘려도 에코프로 BM그룹을 쫓아가는 데는 좀 여전히 시간적인 문제는 있다. 하지만 격차를 많이 줄이고 쫓아갈 것이다. 그래서 에코프로 BM그룹과의 그러한 캐파 능력에 대한 것도 숫자적으로 머리를 좀 잘 넣으시기 바랍니다. 26년에 LNF가 42만 톤, 에코프로 BM은 25년에 42만 톤. 이 42만 톤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의 캐파 능력, 외관과 대구에 있는 거에 굳이 1공장, 2공장, 3공장에서 이렇게 이제 물량을 생산해내고 있고 추가 증설, 차세대 NCMA 관련된 추가 증설을 한다면 40만 톤이 2026년에 달성할 가능성, 이 부분을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3공장이 빨리 가동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동사 실적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22년 2710억, 23년은 1690억 빠졌다가 내년에 3950억으로 증가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선반영돼서 들어와야만 동사가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자, 다시 정리하면 동사는 철저히 수급적으로 롱숏에 걸려있다. 숏으로 많이 두들겨 맞고 있다. 수급적으로 그런 면들. 두 번째, 동사는 고객이 다변화되지 못한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LG엔솔과 테슬라에 의존하는 부분을. 세 번째, 중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에 대한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희석 가능성은 지금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동사의 장점으로는 지속적으로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 고객 다변화에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제 기업을 조인트벤처로 생산해서 업스트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캐파를 늘리고 있고 신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시장에서 숫자적으로 증명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팔 때가 아니고 30만 원까지는 기다려도 된다.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지 동사의 매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츰차츰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거 하나고 마지막으로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양극재 기업들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재료 가격들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2분기 혹시 실적에 어닝이 미스가 나서 빠지면 20만원대 초반에서는 눈 감고 사서 30만원대는 파는 작업, 그때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타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LNF에 대해서 좀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던 친구분들은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이게 제가 말한 결론이죠. 네, 우리 친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또 다양한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추천 종목을 매일 보고 싶은 분들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 카페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절대 리딩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 펀더멘탈 분석과 어떤 집단지성이 많이 살아있으면 매우 깨끗한 그런 방입니다. 여러분 멋지고 즐거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비는 추적추적 오지만 오늘 살짝 오래를 빠질 것 같아요. 하지만 잘 견디시고 7월 초부터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아직 서머넬리에 7분응선까지 왔다. 3분응선이 남아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